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 증시 조정은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또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 생필품 비축하라,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갑자기 야, 이거 대만이랑 전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들어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주식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내년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게 가을 전어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11월 또 3일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경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러한 뉴스가 나왔네요. 중국, 대만과 전쟁. 저 기릿도 깜짝 놀라서 눌러봤습니다. 그 연유가 뭔가 봤더니 생필품을 비축하라, 이러한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중국 정부가 채소 등 생필품을 비축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라는 이러한 공지를 띄우면서 시민들 사이에 현재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웨이보에서는 대만과 전쟁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소식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불안감이 확산하자 당국은 그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이렇게 대비를 하라고 한 것이라며 지나친 상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재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중국에서도 현재 코로나가 문제겠죠. 전 세계가 난린데 아무리 사람들을 통제를 잘하는 중국이라도 이거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런 추이로 인해 중국 내 식료품에 대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채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돼지고기보다 채소가 더 비싼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머스크 한마디에 테슬라 주가 3% 이상 급락. 자, 이걸 보자마자 저 기릿은 야, 얘 또 난리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참고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이자 그리고 꽤나 심각한 리스크가 바로 오너 리스크라는 겁니다. 오너가 어디로 튈 줄 모르면은 그 주식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엄청난 악재가 함께 있는 거와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머스크가 또 이상한 짓 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허츠와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테슬라의 주가가 3% 이상 급락을 했다고 하네요. 자, 지난번에 900달러에서 1000달러로 한 번에 올라갈 때 그때 나온 뉴스가 바로 허츠와 계약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최대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10만 대를 산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며 주가가 쭉 올라갔던 걸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아직까지 계약 체결 안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가가 빠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확히 뭐라고 했는가? 허츠와의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테슬라는 생산보다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허츠의 소비자와 같은 가격으로 전기차를 판매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궁극적으로 보자면 허츠가 10만 대를 사든 아니면 허츠가 10만 대를 사지 않던 우리는 어쨌든 최대치를 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10만 대를 사면은 솔직히 말해서 애누리가 있어야겠죠. 지금 현재 허츠와 테슬라는 이 부분 때문에 현재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테슬라는 야, 우린 못 깎아줘. 어차피 너희한테 안 팔아도 우리는 어차피 다 팔아, 이러한 주장을 트위터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멋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야, 사업은 사업 내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언젠가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러한 기업이 나와서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애누리는커녕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웃돈을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년 안에 나오겠죠. 다음입니다. 월화에 청약했던 기업들 3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디어유가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한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 디어유의 공모주 일반 청약이 1598대 1의 경쟁률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약 증거금은 3개가 같이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17조 원이 넘게 몰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서 디어유는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을 8.3% 초과한 26,000원에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2000대 1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청약은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SM 상선도 취소가 되었다는 거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디어유를 비롯한 다른 기업 총 5개가 있죠. 그 기업 모두 다 좋은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상장했죠. 피코그램 상장 첫날에 강세 따상까지 살짝 짚고 돌아왔다고 하네요. 자, 정수기미 필터 기업 피코그램이 상장 첫날 따블에 성공하며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아 보이는 피코그램 상장 당일날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아마도 이제 기르분들 귀에 딱지가 생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 1000번을 더 말해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절대 기르분들 상장 당일날 단타 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너무 빨리 날아서 불안하다. 콘텐츠주, 독주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증시에서 52주 신고가를 낸 종목은 참고로 52주 신고가는 1년 내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딱 1년을 봤을 때 지금 가격이 가장 높다는 소리겠죠. 그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아마도 지금 주도주일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 기업이 총 26개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FNC엔터, 아프리카TV, YG엔터, 액션스퀘어, 위즈윅 스튜디오, 큐브엔터, 하이브, 초록뱀 미디어, 게임빌, 위메이드맥스, 미투온, 버키스튜디오 등 총 12개 종목이 미디어 엔터 게임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흐름은 최소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르분들이 다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콘텐츠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메타버스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완벽한 주도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조금 더 의미가 있었는데요. 최근 지수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완전 메롱이었죠. 그런 와중에 주가가 올랐으니까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슬 불안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콘텐츠주가 홀로 빠르게 오르는 만큼 조정 시 하락폭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에이스토리의 경우 제작한 드라마 지리산이 방영될 때마다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화가 방영되고 나서 하루에만 2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방영하니까 또다시 13%나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청률은 9% 이상을 기록하는 등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기대가 너무나 컸나 봅니다. 그리고 플러스 배우의 연기가 좀 어색하고 CG가 실망스럽다 이러한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단순히 A스토리가 빠진 이유가 지리산이 그렇게 재미없기 때문인가? 그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전에 무려 주가가 56%나 올랐기 때문이죠. 물론 재미가 없어서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설령 재미가 있었더라도 아마도 주가는 빠졌으리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시 격언인 뉴스에 팔아라 이거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은 A스토리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야 이제 좀 한번 세게 조정받는 거냐 이러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러한 기업들 거의 대부분은 코스닥이 있는데요.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조금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당장 오늘 저녁입니다. 연준의 테이퍼링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 다음에는 콘텐츠주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딱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장이 안정될 시 재차 반등을 하며 내년 주도주로서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연구원은 주도주로 꼽은 중소형 성장주는 연말 연초 휴지기를 거친 다음에 다시 주도주로 돌아오는 그러한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매년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대략적으로 10월에서 11월 그때쯤에 어떠한 A섹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은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던 그 섹터가 12월, 1월 그때는 좀 약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결국 그 기간에 올랐던 주도 섹터가 그 다음해를 빛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콘텐츠에 관련된 기업들이 쭉쭉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콘텐츠가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다고 하는데 빠르게 보자면은 내년 매크로 환경이 중소형 성장주에 우호적이며 투자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앞으로 독과점과 개인정보 규제가 강해질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은 모두가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로운 게 바로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 주도주로 한 번 더 올라오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꼭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설령 주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때 이제 끝났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저 길이 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서 기리분들에게 계속 리마인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류세 인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를 즉시 반영 추진을 한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자 정부가 직영 주유소 그 다음에 알뜰 주유소에서는 12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판매 가격에 즉시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이 많았죠. 야 결국 내려도 한 달 정도 지나야 반영되더라.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소비자 가격에 적용이 되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따라 정유사 직영 주소와 알뜰 주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즉시 반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직영 주소랑 그 다음에 알뜰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전체 주소의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나머지 80%는 결국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따를지 말지는 그 주소 마음이라는 거겠죠. 어쨌든 12일부터 직영 주소 그 다음에 알뜰 주소를 찾아 나서는 기리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생활이랑 가장 밀접한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달 금리 인상 시사한 한국은행, 그리고 내년 1월에도 추가 인상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돌면서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추가로 인상이 나서는 등 내년 말 기준 금리가 연 1.75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금리를 언제 올리나 봤더니 오는 25일날 그때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고요. 그 다음 회의가 1월에 열린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해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올리고 이러한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뀝니다. 아마도 기리분들 중에서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팍팍해지는 그러한 삶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대출 받기는 갈수록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제때 올리지 못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각해질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케이 내년까지 2번 올리는 건 오케이야.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그걸 봤더니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총재 임기가 내년 3월 말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원하는 매파로 통하는 임지원 금통위원 임기도 내년 5월에 끝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금리가 또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현재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결국 누가 오던 하느니 내년 1분기 이후에도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는 더 올릴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 말에는 1.5에서 1.75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도 같이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도 변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금리가 오르면 안 좋은 기업은 살짝 피하고요. 무조건 다 벌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플러스 금리가 오르면 수혜를 보는 기업을 살짝 더 좋아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야,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랑 솔직히 헷갈리기도 하고 어차피 비슷한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계에서는 이거 두 개는 사이가 좋지 않다, 이거는 내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이 두 개의 조합이 제로섬이 될지 아니면 플러스섬이 될지 한번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이어 카카오그룹 내 또 다른 금융계열사인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카카오페이가 먼저 상장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국 카카오뱅크가 먼저 상장을 했는데 이러한 상장 순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던 두 회사는 은행과 빅테크 경쟁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금융 영역에서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하네요. 자, 일단 카카오페이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23조 원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오늘 조금 빠져서 시가총액이 28조 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페이랑 뱅크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번 더 KB금융 주주분들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성공적으로 상장을 해 KB금융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계속 보자면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같은 카카오지만 그룹 내 라이벌 관계라고 합니다. 아마도 시총 경쟁을 통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고 하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은행, 카카오페이는 금융 플랫폼으로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경쟁하는 시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완벽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카카오가 둘 다 최대 주주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주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네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알리페이,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한국투자 금융지주가 보유 중이며 이어 국민은행, 넷마블, SGI 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텐센트, 예스24 이렇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이 길이 근데 뭐 주주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는 두 회사가 각각 주요 주주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업을 보고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이익에 따라서 확실하게 의견이 나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보자면 두 회사는 협력보다는 경쟁 기류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내전 아니냐,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하네요. 일단 상장 첫날은 가장 큰 라이벌의 등장으로 카카오뱅크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7%. 그 반면 카카오페이 는 더블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주가도 5%나 오르고 있네요. 과연 앞으로 카카오페이의 시총이 카카오뱅크를 따라잡을 일이 올지 이런 부분도 관심있게 보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뉴스부터는 정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식이부터 곰표까지 빼빼로데이 마케팅전 활활. 자, 오늘이 11월 3일이죠. 그리고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2년 전인가요? 그때 일본 불매운동 일어났을 때 그때 한때 빼빼로데이가 조금 수그러들긴 했지만 11월 11일 너무나 숫자가 완벽하죠. 그리고 세븐일레븐에서도 이렇게 특별한 빼빼로가 많다고 하니까 주변에 친한 사람들에게 많게는 말고 조금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남편분은 가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오는 거는 가을 전어가 아니라 바로 이거라고 하네요. MSCI 선진지수 재도전. 자,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다시 증권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국 런던에서 해외 투자가를 직접 만나 국내 증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MSCI 지수는 그냥 깔끔하게 글로벌 펀드 자금의 지침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MSCI는 국가별로 발전 단계에 따라 선진시장, 신흥시장, 그리고 프론티어 시장 이렇게 3단계로 나뉘는데 한국은 중국, 인도랑 같이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선진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신흥국에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여러분들이 난 근데 안전한 게 좋아. 그리고 선진이 왜 선진이겠어? 난 선진으로 갈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시장이 신흥 시장보다 훨씬 더 큰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이 만약에 신흥국에서 빠져나와 선진으로 들어가면은 그 엄청난 외국인의 자금으로 돈줄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 업계는 정부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금 봤다시피 선진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늘어난다, 이러한 기대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적게는 17조 그리고 많게는 61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현재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결국 주가가 2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고 싶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당장 일어나는가? 그건 아닙니다. 2008년에도 도전했었고 14년 그리고 올해 6월 당장 얼마 전이죠. 그때도 무산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본다고 하네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때까지 주식시장에서 별탈 없이 잘 버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세 상승장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기업을 딱 한 가지만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 디지털 덴티스트리 실적 확대 기대감 상승. 유한타증권은 디오에 대해서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나 디지털 덴티스트리 확장에 따른 실적 확대로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72,000원을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자,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가 8월 고점 대비 약 30%나 하락했다고 하는데 매각 이슈도 여전히 살아있고 실적 성장을 감안하면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72,000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5%가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원이 안되네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거의 이 정도면 2배 가까이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목표가라면 한 번쯤에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살짝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확신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때 타이밍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디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더 재밌고 그 다음에 쉽게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